일단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이 안에서 있다고 했으면 신원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어디 가요? 경찰 어디 가요? 이 앞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좀 운수들이고 트라이좀 이러고 그러는데 좀 무서워서 그런데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집을 그렇게 두드려요? 네, 아니, 네, 좀 와주시겠어요? 좀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도 계속 누르고 그러고. 아예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신고했었는데 뭐 오시는 건가요? 오고 계시는 건가요? 예. 왜 영상을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계속 초인종 누르고 있어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11일 저녁 7시경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성관위에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국정원 직원으로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인터넷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김 씨와 마주친 기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씨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진짜로 내곡동에 가신 적은 없으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지금? 아니 아마 제보하셨던 분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제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내곡동에 국정원에 들어가셨다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닌데요. 하지만 잠시 후 김 씨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과 경찰, 성관위 관계자들은 김 씨에게 노트북 등의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 있는 김 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를 거부하며 수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릴게요.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고은희입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확인에 대해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확인의 범위는 지금 방 안쪽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것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인터넷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신뢰 관계에 있는 가족이 이쪽에 오고 있는데요. 가족이 오는 즉시 저희 성관위와 저희 경찰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직원, 우리 김 직원 네. 들리죠? 예, 들립니다. 저 민주당 당원들 포함해서 수십 명이 와서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고함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여자 혼자 사는 정말 작은 방인데 그 앞에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밤새도록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 아까도 내가 보여주었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저 직원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아닙니까? 잘 들여보다 보세요.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이내 혼자 있고 민주당 당원들이 와서 저 욕하고 문 두드리고 이렇게 엿보고 문틈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경찰관들 제대로 지휘 안 하고 있다면 이게 강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길을 대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제가 만일 당시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이게 강금이냐 아니냐 물은 거예요. 김직원. 네. 자, 심리전 하시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하기도 합니까? 심리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11일 감금 시작 당시부터 해가지고 감금돼 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 신청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선거 개입 댓글을 사이버 활동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거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이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이미 제출했죠? 당시에 이미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감금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억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권은희 증인. 네. 예, 오피스텔 앞에 경찰이 계속 있었죠?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 그리고 방순대 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즉 간단 없이 경찰이 있었다 이거죠? 끊임없이. 네. 예, 그리고 우리 권은희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게 감금입니까? 12월 11일 날 김하영 직원은 제가 계속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저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밖의 상황이 무척 뜨겁다.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어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것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영 직원이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감금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도우 의원님이셨나요? 뭐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성립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리적으로는 감금은 유형적 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하영 직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시 저하고 계속 통화를 진행 중이었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곡지구대 직원이 112 신고에 출동을 해서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김하영 증인. 예, 지금 안 나온 것을 보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나온 거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 말한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은 제가 협조를 충분히 하겠다고 권은희 과장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PC 제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협조를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왔던 것이고 그 부분을 해결이 안 되면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못 만나고 물도 밥도 못 먹게 감금을
감금을 했습니다. 노트북 최근 그러니까 12월 11일 이후에 디리트 한번 볼 수 있어요. 노트북 아까 같이 데스크탑 같이 삭제한 여기 있네? 그걸 지웠어. 지웠지. 지가 지웠어. 아무것도 안 나오지. 글이 안 내용이 안 나오지. 빨리 얘기해줘야 라이트 했던 날짜라든지. 하여튼 지웠다는 거는 우리는 사실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웠다. 이거 지웠다. 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이 이렇게 있어요. 한 10개라는 거죠. 아, 댓글이요? 예, 댓글 10개. 그런 것 같아요. 봐봐.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쿠드 추천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 네. 토탈리쿠드 추천했습니다. 추천해도 그 글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데이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이 나왔어요. 지금 박성자 투데이 이슈로 얘가 쓰는 거잖아요. 약간 그 비방 그런 식의. 응? 아니 저거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을 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안해요. 투데이 이즈가 국법법 폐지했다가는 무슨 거냐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TV에 나와 대한민국 남쪽쪽으로 불러요. 몇 개 있죠? 네, 오늘의 유머에서 쓰는 게 몇 개 있는데 수적인 참치가 많이 보이는데 문재인 할 때는. 그럼 그건 괜찮았어요? 자기가 글씨도 자기가 추천하는 흡속에 참치가 들어서도 진짜 나더니 추천을 해요. 정치적으로 약간 분위기 지키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요것은 그 시기 나중에 파쇄. 네. 이려고 가서 안 돼. 마지막엔 파쇄 나가는 여기다 뭐 하는 마지막에 무조건 다 파쇄. 누가 보면 나라를 구하는 죄. 아니면 파쇄하기 싫으면 그 하드디스크랑 다 파라박스에 봉인하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보관할 걸 보관해 봉인한 다음에 한 2-3달까지 기다려보고 세상에 별일이 없다 그러면 뜯어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하고. 한두 달이면 우리가 불려가지고 정리할 때 괜찮아요? 아니에요. 국정감사는 언제였는데? 연말에 하잖아요. 국정감사는 연말에 하잖아요. 무조건 날려버려요. 그때까지 보관하는 걸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여기다. 그다음에 이제 위축을 하는 거지. 그 주변에 할 거냐 말 거냐. 또 혹시 뭐 작업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만들어진 거? 쓰면 안 될 것 같아. 원래는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은 진짜 어떤 글을 쓰고 분석한 게 있는데 캡처했잖아. 그 아니면 그거 쓰면 안 될 거야. 빨리 가서 말해. 발견했습니다. 다 주는 거야. 진짜 다 주는 거야. 진짜 다 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그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캡처도 있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서. 어? 11일 이후에 삭제된 부분이 있나요? 그건 확인 안 돼요.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내용은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삭제된 영역에 대해서? 삭제된 영역과 파일 슬랙과 비할당 영역을 전체를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성하실 때 삭제된 일시가 나오나요? 삭제된 일시는 그 파일 시스템상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나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1일 이후에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맞나요? 예, 그 부분에 11일 이후에 삭제된 내용들도 있으나 혐의 사실과 관련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정치적인 글에 찬반 표시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최종 수사 발표에서는 70여 개 아이디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선 전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게시글을 분석해볼 때 정치 관여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121만 건으로 늘었지만 국정원은 정치검찰의 극단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김용판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에 주어진 거부 소명서를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거부 소명서. 증인 김용판은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증인은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보내주신 신문 요지는 제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법의 제한이 있거나 제가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 네. 자, 12월 16일 날 우리 경찰의 수사 발표가 지금 문제라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2012년 12월 16일로 돌아갔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다. 지금도 선거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실무 분석관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을 신뢰했고 존중했다는 건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12월 16일에는 선거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먼저 12월 사건 이튿날 12일 날 아침에 수서경찰서장이 저에게 지휘복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워낙 여러 가지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사실은 소명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건은 안 맞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경찰이 모든 비난을 덮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색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충정을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의 지휘복을 했을 때 경찰청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이것이 법적으로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검찰과 수사 주체성을 논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명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당시 검찰 대검과 수사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이것을 만약에 압수영장 청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검찰의 떠넘기기 수사다. 바로 기각시킨다. 라는 말을 당시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입장 때문에 한참 있다 다시 수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경찰청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수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안 할 그런 생각입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 차지의 직원들이 전날 밤에도 고생한 군인이 과장한테 격려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격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당당하게 신중하게 해라. 이런 흐름도 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지금 밖에다가 지금 발언을 했다는 얘기죠. 유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글쎄요, 저 12월 16일자에 뭐 통화했다고 언론 보도 봤는데 그것이 만약 본인이 했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통화의 끝입니다. 전날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11일 날 당일날 잠깐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체 통화가 없습니다. 12월 16일 날 김용판 청장하고 통화하신 적이 있죠? 12월 16일은 통화한 사실은 없고 12월 12일에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12일은 저희들이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진흥팀 사무실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서울청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그게 어떡하냐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김용판 청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월 16일 날은 12월 12일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김용판 청장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김용판 청장이 거짓말이죠? 네.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 사건, 김용판 전 청장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은폐 지시했다, 그래 축소 은폐됐다. 그러면은 수사서에서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그 뒤에 거의 넉 달 가까이 했으면은 축소 은폐된 걸 밝혀냈어야죠. 자료를 그대로 다 받았는데.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할 당시에는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뭐 축소 은폐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증인 김보규 대답하세요. 네. 이 보도자료 나간 거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럼 그게 다 사실이에요? 네,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게시글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 보도자료 전체가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기사 났을 때 문재인 비방 댓글 없어, 국정원 댓글 없어, 이런 언론 기사 다 봤죠? 네, 일부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없었다, 경찰 흔적 발견 못했다, 일면으로 다 나온 거 이거 보고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나는 소신껏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당시에 정말 열심히 분석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한 거지.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김보규 팀장? 보도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수서경찰서장이 발표를 하면서 분석 결과서만 보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막중한 책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원세훈 증인께서 2005년 3월부터 국정원이 북한의 그 심리전 선정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사이버 심리전을 시작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2006년에 북한 및 이적 세력의 한미 FTA 반대 선동이 격화되자 국내 사이트의 토론글, 댓글 게재, 블로그 개설 등 통해 FTA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 그 당시에 그죠? 뭐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이제 이 댓글 사건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냐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게를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활동을 했다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국정 홍보이지, 그죠? 국정 홍보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방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우리가 이제 대북에 지금 전단이 가지만 전단이 그때 옛날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단을 갖다가 이제 그건 수거하면 끝나는 거지만 지금 인터넷상에 이제 오는 전단을 지금 막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라는 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북한이 한미 FTA 반대 등 사이버 선전 선동을 강화해왔고 북한 또는 이적 세력의 선전 선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등 안보 국정 현안 관련 악성 유언비에 의해도 적극 대처하는 활동을 해왔다라는 국정원의 그 보고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야당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정부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4대강 사업의 이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국정원에서 이런 어떤 댓글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정치 개입 행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된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 자체는 뭐 제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안보가 무선이냐 그냥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모든 활동이 직무상 정당한 행위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마치 이런 걸 시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확인하니까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국정원 2차장이 와서 이런 어떤 댓글이나 홍보를 해도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지시다 해서 사이버 수사대는 고유 업무, 방공, 방첩, 대테러 이런 걸 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는데 여기 맞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댓글이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서는 안 했지만.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보고를 이 댓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 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중에 읽어보니까 저 지시사항을 이야기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지시사항 했던 게? 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말 기억 안 납니까? 이런 지시사항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있었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북한의 지령문을 보고 제가 북한 지령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인데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이게 북한의 문제와 종북 좌파와 강원지사가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말을 계속 원합 종북 좌파 척결하라는 주장만 했습니다. 김승희 증인 수서경찰서에서 의뢰한 키워드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검찰개혁, 이 중에 보면 검찰개혁, 공약, 군복무, 명품안경, 민정수석, 발언선, 병역, 네이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로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혐의 사실을 입증할 키워드라고 보십니까? 혐의 사실을 그러니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만일에 그러니까 피혐의자가
그 키워드로 사용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흔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있다면 나오겠지만 근데 그렇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터넷 접속 기록을 통한 추출과 아이디 닉네임을 통한 추출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노트북에서 그 분석한 메모장에 있는 마침 발견된 40개의 아이디 그리고 그 닉네임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라서 그렇게 분석했다 이 말이죠. 예,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옆에 있는 권은희 증인은 선거 개입 의혹 댓글을 찾으려고 78개 키워드를 지정해서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서울청에서는 키워드 개수를 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4개 키워드로만 분석해서 의심 댓글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 긴급 발표를 보고 실무자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했다는데 현장에서 직접 분석한 분석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키워드만 하는 것이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저희는 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판준 분석관이 수서서의 키워드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석 과정에 훨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 리스트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권은희 증인, 이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저희 당시 수사팀에서 범죄의 사실, 혐의 사실의 내용을 보고 혐의 사실이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한다라는 내용임을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선거 관련해서 선거 쟁점이 되거나 그러면 이 키워드 중에 사람은 왜 찾습니까? 사람이라고 들어간 거 왜 찾았어요? 정당은 왜 찾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은 왜 찾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미는 뭡니까? 이은미 이런 것을 다 분석해야 됩니까? 네,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수사 결과 나온 전후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키워드로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그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한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키워드 100개를 넣었을 때는 그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하지 않고 다른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키워드를 쓴 사람들의 그 글이 전부 다 나오겠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증거 분석 의뢰한 컴퓨터는 피의자 김 직원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자신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데스크탑 한 대와 노트북 한 대였습니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저희 수사팀은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김수미 분석관? 예.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지금은 수사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분석관입니다. 분석팀은 수사지원부서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을 포함해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권은희 과장을 수사지휘부로 하는 수서경찰서가 담당하는 거죠? 예, 수사의 주체는 수서경찰서가 맡고 분석의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분석팀이 혐의 있다 없다 분석 결과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포렌식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식 증인. 예. 분석팀이 지원부서로서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일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보내면 되는 거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최종 수사 결과에 혐의 없다라는 의견을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그 혐의 사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그 저희 본청 분석관들끼리 다소 이견이 있었죠. 다소 이견이 그런 있었지만 의견을 갖고 있는 제시한 사람도 있었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혐의 그런 사실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혐의 사실이란 문구는 증인. 네. 지금 오로지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의 분석 결과에만 이 사건 수사에 의존한 건 아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판단은 저희 수사팀에서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사는 제가 수년간 해온 것입니다. 그렇죠. 김수미 증인,
아까 12월 18일, 19일 날 얘기하면서 참 김수미 증인한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12월 16일에 기관들이 디지털 분석을 끝냈어요. 그리고 가짜 분석 결과를 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인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리든 안 열리든 그거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것을 보낸 시점이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로 넘어가는 선거 당일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빨리 보낸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분석관들이 많이 계시니까 분석관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답은 최연락 증인이 한번 하시고. 이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요. 분석관들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정치 선거 자료, 출력물, 게시글 참박클릭이죠. 예. 정치 선거 자료 출력물이 분석 종료 시점에서 100여 페이지에 육박했다. 했고, 분석관들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 검찰의 말입니다. 검찰 수사. 2달 동안 수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가서 수사 받았죠? 종료 시점에 100여 페이지. 분석관들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 자료는 12월 16일 밤 모두 폐기되어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사팀이라는 건 아마 수소서겠죠? 권영희 과장, 그렇죠? 네, 서울청의 수사팀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자, 최연락 증인. 예. 출력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출력물이 제가 이제 페이지. 그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김보규 증인입니까? 김병찬 증인입니까? 김보규 증인. 출력물이 있었습니까? 분석 도중에 분석 창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출력물이 있었습니다. 예. 100여 페이지. 100여 페이지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폐기됐습니까? 그 처리 부분은 분석관들이. 김보규 증인이 책임자라며.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검찰이 어떻게 알았어요? 김병찬 증인 알아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출력물이 있었으며 폐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도 13분 다? 모르는 것도 다 일치하네? 자, 그럼 권영희 증인 전달 받았어요? 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검찰 수사에.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100여 페이지. 근데 아는 분이 13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폐기했는가? 증인을 부족하게 신청했는가? 13분, 나 너무 많이 신청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바보입니까? 검찰이 2달 동안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서도 좀 하고 있지만은 검찰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누가 이 대답을 누가 할지 있다 끝날 때까지 13분이 한번 수소문해 보세요. 어떻게 100여 페이지에 출력물이 있었는지 그게 폐기됐는지를 13분 중에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경찰이 어디 있어요? 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권 과장은 아직 항소심이 남은 만큼 명확한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 뜻에 보답하고자 모든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발